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오늘은 녹음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음기는 다 성능이 기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 알려드릴 게 DR60D고요. 이게 타스캠 DR4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녹음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사운드 디바이스 믹스 프리 D라고요. 2채널 믹스입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DR680이라고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쓰다가 이제 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보관만 하고 있고 그냥 기념품이죠. 근데 이 녹음기들은 다 성능이 비슷비슷해요. 한번 하나만 알아두면 거의 뭐 어렵지 않게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톱카페에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녹음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전문가들이 듣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좀 녹음을 좀 하셨다는 분은 아마 이거 믹스 프리디하고 어떻게 연기를 하나 이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녹음을 잘 모르는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이제 녹음을 좀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스캠은 타스캠 DR60D고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가격이 한 50만원, 60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만원 이하죠. 마크2라고 있고, 이거 빨간색으로 된 게 마크2고, 얘가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뭐, 오래됐죠. 마크2 버전도 지금 한 중국 가격 20만원 밑으로 떨어진 지가 예전이고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죠. 저절로 꺼집니다. 그거는 이제 전원 단추가 있죠. 켜집니다. 이거 뭐, 저거 뭐 꽂아놨습니다. 이게 켜지죠. 이게 왜 꺼지냐면 안에 그게 있으면 메뉴 안에 보면 시스템 아더스의 시스템 안에 보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토 파워 세이브라고 있죠. 이게 이제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켜놓고 지금 10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꺼지는 거죠. 입력이 없으니까. 전기 설정할 때, 전기 전략할 때 제가 현장에서 보던 한 10분 정도 그냥 켜둡니다. 이게 10분 지나면 저절로 꺼지게. 뭐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보통 한 5분으로 하셔도 되고 뭐 30분은 심하고 한 5분으로 일단 해놓아 볼게요. 설명 하나하나 드릴게요. 이게 4채널 녹음기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마이크 1번, 2번 XLR 쪽이죠. 여기 3번, 4번이 있는데 이거는 3.5파이예요. 3.5파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마이크 끄트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이크나 뭐 인풋 단자나 여기 스테레오인데요. 이게 이제 3번, 4번 여기다 꽂히는 거죠. 이게 이제 끄트머리 TRS라고 팁, R, 링, 슬리브. 이게 이제 레프트, 라이트, 이게 쉴드, 접지예요. 접지. 이렇게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두 채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그만한 게. 그래서 여기 저 들어가 3, 4채널이 꼽히는 거고 1번 채널, 2번 채널 요거는 이제 전기 XLR 팬텀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고 밸런스 방식으로 그 소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그 소리를 취급을 하고 얘는 그 좀 뭐라고 하지? 컨슈머용으로 그냥 소비자용으로 일반 가정기기? 아니면 그냥 그 녹음용 조그만한 아마추어용 기기를 입출력을 여기다가 꽂아서 그러니까 출력된 걸 여기서 입력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꽂아서 쓸 수 있도록 총 4채널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개만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좀 따르긴 해요.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게 타스캠이 A 건전지 4개 들어갑니다. 2000A 이 킵인데요. 이 킵 2000A 내역이 제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얘가 발견이 돼가지고 오래 쓰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타스캠이 문제는 이제 AA 건전지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쓰다 보면 금방 배터리가 나가요. 얘는 그나마 좀 가는데 특히 팬텀 전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팬텀 전원 공급해주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빨리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이크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타스캠은 이제 중저가 녹음기
중저가, 저가형이라고 하죠. 그냥. 저가형, 그러니까 한 80만원 미만의 이런 노원기들, 한 50만원 미만의 노원기들, 이런 애들은, 이거는 빼고, 이건 전혀 다른 회사고, 얘네들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AA 건전지 배터리 효율. 얘는 물이 3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 이게 사실 기기가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내부에서 AA 건전지를 받아서 기기를 돌리는데 AA 건전지 전기를 다루는 어떤 효율이 떨어집니다. 뭐 좋은 칩을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고 얘가 한 뭐 2-3시간 썼나? 이래가지고 팬텀 전원 넣으면 한 2시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얘는 뭐 더 쪽 3개밖에 안 되니까 더 그렇고 얘가 이제 보통 한 4-5시간 정도 건전지가 8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촬영을 하면 점심 때쯤 한번 갈고 저녁 때쯤 또 한번 갈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배터리가 한 16개에서 24개 정도 그 배터리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배터리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줌에서 나오는 기기들은 배터리 효율이 좋아요. DR H4n이나 뭐 H6, H5 같은 애들은 배터리 H4n을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배터리를 진짜 적게 먹더라고요. 뭐 기기 성능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일단 배터리 효율이 좋다는 거는 현장에서 좀 바쁘게 일할 때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배터리 효율이 좋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배터리 때문에 막 현장에 녹음도 못하고 그러면 현장이 중단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자주 있으면 가끔 뭐 있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자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열리네 또. 네, 한번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니 5핀 단자인가요, 이게? USB 미니 핀이 있어요. 이게다가, 그러니까 샤오미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샤오미 배터리 5V 출력을 해주는 걸 이런데 꽂아가지고 쓰면은, 꽂았어요. 뜨죠? 이게 버스 파워가 있고 스트로지가 있습니다. 버스 파워는 얘를 꽂아서 넣는 걸 전기로 활용하겠다는 거고, 스트로지는 이제 여기서 컴퓨터 여기다 보통 이제 스트로지라고 할 때는 여기 얘를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USB를 컴퓨터가 통신하는 데 쓰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드라이브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져와가지고 메모리 카드 안 꺼내고 그냥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기를 공급받으니까 버스 파워 아시겠죠? 버스 파워 하면 여기 이렇게 삼지창처럼 이게 USB 이런 모양이 뜹니다. 그냥 빼면은 뭐죠? 이런 배터리 뭐 표시고요. 이러면은 이런 거 있으면 거의 뭐 하루 종일 한 12시간 이상 갑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기가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고 AA 건전지 다루는 효율이 떨어지고 이 대용량을 쓰게 되면 조금씩 다 썼으니까 하루 종일 가는 거죠, 그냥. 예. 일단 이렇게까지 켰어요. 이제 그러면 노 오디오 파일이라고 뜨고 이런 포맷을 사실 한번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메뉴는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불안하네. 이렇게 둘게요. 메뉴를 넣고 잠깐만 한번 볼게요. 메뉴를 이제 볼게요. 메뉴 뭐 렉 세팅 다 있죠. 제일 먼저 일단 해야 될 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날짜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초기화 되어 있거든요. 날짜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줘야지 컴퓨터에서 나중에 파일을 뽑아보면 그 파일 생성된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좀 참고해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싱크 맞출 때. 그래서 이런 건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이게 건전지가 이게 오랫동안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전지가 없으니까 초기화가 되어버려요. 그럴 땐 다시 이렇게 켜가지고 날짜 시간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전지는 항상 넣어두는 게 좋아요. 건전지 뭐 다 된 건전지라도 넣어두고 다시 꺼내가지고 쓰고 이러는 게 좋고 장시간 빼놨으면 다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날짜가. 왜냐하면 날짜가 잘못 세팅되고 막 영상 파일도 뭐 그렇게 하면 서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어느 파일이 어느 파일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날짜가 됐으면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지고 포맷 한번 해볼까요? 퀵 포맷, 이레이저 포맷은 다 지워가면서 하는 포맷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뭐 이거는 이레이저 포맷은 뭐 메모리 카드에 있는 흔적을 남기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흔적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퀵 포맷 하시면 돼요. 그럼 금방 합니다. 예스. 이거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 포맷을 컴퓨터에서 하시면 안 되고 녹음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녹음기에서.
됐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 이야기 놓은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는 울트라 40Mbps 16GB SDACC1. 이 메모리 카드는 속도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타스캠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울트라 뭐 16GB 보통 한 45Mbps 이하 좀 저속이에요. 저속. 요즘에 나오는 메모리에 비해서는. 이런 메모리 카드를 정해진 타스캠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호환되는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시고 가장 근접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메모리 카드 64기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8기가, 16기가 이런 걸 한 4개 정도 많이. 왜냐면 메모리 카드라는 게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녹음을 해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도 최소한 2개 이상은 다 직업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2개 이상, 직업적으로 하시면 훨씬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용량 작은 걸로 여러 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카드가 문제가 있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32기가, 64기가 되면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8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메모리 카드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꾸겨가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끄고 보통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데 저는 그냥 설명드리고 이거 뭐 자주 쓰는 기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그냥 꽂아 넣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오디오 파일이 없죠? 예, 세팅 제가 설명을 좀 마저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고. 레코딩 모드인데 모노가 있죠. 모노는 이제 마이크 한 개를 이게 모노가 원래는 마이크 한 개 의미는 아닌데 스테레오가 아닌 이제 단일 채널이라는 뜻인데 이게 일단 모노로 마이크 한 개를 녹음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소스가 CH1이죠. 채널 1 얘기입니다. 채널 1에 꽂는 걸 모노로 녹음하겠다. 파일 한 개로 만들겠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죠. 기본으로 누워 있으니까 뭐지? 그러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꽂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 라인, 마이크 플러스 팬텀이라 글자가 있죠. 그 라인은 이제 이런 믹서 뒤에 놔둘게요. 이런 믹스에서 이제 사운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단자가 있죠. 예. 이 단자 있죠. 이게 숫단자라고 그래요. 숫단자 튀어나온 거. 여기서 이제 소리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암단자죠.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을 갖다가 해가지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걸 라인 인풋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예요. 마이크는 그냥 중간에는 이 마이크는 팬텀 전원을 공급해주지 않는 와이리스 같은 거. 와이리스는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 중에 또 이제 이 마이크 중에 이거는 이제 팬텀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는 60, NKH60인데 마이크 중에 내부에 건전지를 쓰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 끝이 이제 마이크에 플러스 팬텀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팬텀 전기, 팬텀 48V 전기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띠딩. 예, 그 다음에 방금 물어봤죠. 뭐 물어보죠. 이게 채널 1 팬텀 on, are you sure? 그러면 yes, I'm sure. 그럼 딱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게 꽂을 때는 이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꽂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껐다가 전기 꽂는 게 제일 좋고, 이게 껐다가 꽂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라인으로 해놨잖아요. 전기를 뺐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 일단 꽂는 걸로 할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를 넣었습니다. 전기를 넣을 거냐? 예, 하고 이제 이게 빨간 버튼이 그거예요. 레코딩. 소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스탠바이. 한번 누르면 이런 이게 있죠. 동글뱅이 나오고 일자로 놓은 게 스탠바이예요. 한 번 더 누르면 녹음이고, 끄는 거는 홈이라 여기 네모자리 이거 하나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녹음하는 거. 한번 스탠바이, 레코딩, 스톱. 이렇게 녹음하시면 돼요.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레코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번 채널 지금 제가 볼륨을 줄이고 있거든요. 레벨, 녹음 레벨을 줄이는 거죠. 녹음 레벨, 여기 연결되어 있죠.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한데, 그래도 사실은 이 소리가 좀 크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한 이 정도로 일단 두어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1번 채널 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 채널이 파일 한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테레오 파일이 아니고 모노 파일. 자, 이제 끊고 다시 이제 레코딩 모드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채널 2번 해가지고 얘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녹음할 수도 있죠. 모노 한 개를. 뭐 3번, 4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약간 애매하고. 자, 이제 스테레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테레오는 채널 1, 2 녹음하겠다. 자, 그럼 여기다가 사실 마이크를 하나 더 꽂으면 돼요. 마이크를 하나 더 꽂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제가 마이크를 일단 돼 있는데 세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마이크를 하나 더 꽂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다, 한번 꽂아 볼게요. 그냥. 자,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 꽂아 볼게요. 얘도 잠깐만요. 그림 대가리네. 얘도 지금 이제 라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두 번째 채널을 꽂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참 이게 이렇게 약간 번거롭습니다. 있죠? 이 MS 모드는 이제 스튜디오 녹음할 때 특별하게 쓰는 모드라 가지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스튜디오 뭐라고 하지? 가수 녹음이나 또 따로 음향 녹음, 현장 녹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모드예요. 일단은 넘어가고 그렇게 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눌렀다. 이게도 2번 채널도 전기를 넣어 볼게요. Are you sure라고 나오죠? 눌렀다. 아,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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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마이크를 제가 올려 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2번 마이크도 지금 소리가 들어가고 있죠. 1번, 2번이 마이크가 다른 겁니다. 옆에 이게 뭐 2번인데 제가 따로 뭐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마이크인데 약간 비싼 마이크들이에요. 아, 마이크 테스트 1, 2, 3, 1, 2, 3. 아, 마이크 테스트 녹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This is mic test 1, 2, 3, 1, 2, 3. 자, 이게 2채널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다 보니까 설명이 되네요. 저기 도프카페 회원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스테레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1번 채널 레프트, 2번 채널 라이트 해가지고 파일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파일 들으면은 나중에 파일 뽑아서 들으면은 레프트 채널이 있고 라이트 채널이 있고 왼쪽 귀로 얘가 들리고 오른쪽 귀로 얘가 들려요. 그래서 스테레오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왼쪽 귀, 오른쪽 귀 소리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아까 앞에 거는 모노라 가지고 소리가 한 개니까 똑같은 소리가 양쪽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이쪽 귀도 똑같고 이쪽 귀도 똑같고. 얘가 앞에 파일의 2배가 되겠죠. 앞에는 얘가 줄 한 개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1채널을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2채널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2배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지고 자, 이제 듀얼 모노입니다. 채널 1. 자, 듀얼 모노라는 거는 볼까요? 똑같은 소리를 양쪽에 기록하겠다는 건데, 그럼 똑같은 소리를 사실 양쪽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개만 기록했다가 나중에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왜 2개로 하느냐? 채널 1. 그러니까 모노를 녹음하는데 소스는 채널 1으로 하고 두 번째 레코딩 하는 거는 듀얼 레벨을 마이너스 6dB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뭐 12dB까지 내려가네요. 12dB까지 내려가고 6dB는 뭐 그렇다면 10dB 정도 올려볼게요. 자, 이래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 마이크 테스트 1, 마이크 테스트 1, 2, 3, 1, 2, 3. 마이크 2번 마이크를 빼볼게요. 사실 이거는 2번 마이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2번 마이크를 뺐다. 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 하고, 1번 채널이죠. 이거 여기 보면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피크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게 따라가고 있죠. 좀 낮게. 이게 차이가 10dB예요. 10dB. 앞에 거에 마이너스 10dB가 얘예요. 마이너스 10dB 돼 있죠.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얘가 소리가 깨지면은 얘가 이제 좀 작은 소리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살아있는 거죠. 예, 평상시에 얘를 쓰다가 소리가 크게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이제 쓰는 거죠. 못 쓰게 되면 얘가 예비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듀얼 레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타스캠에서 이런 기능들이 유용하게 쓸모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리고 이제 뭐 이거야 뭐 채널을 소스를 바꿔주시면 돼요. 2번 채널을 바꿔주시고 레벨도 뭐 6db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db 쭉쭉쭉 해서 12db까지 마음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 기본으로 6db 돼 있었죠 아까. 예. 듀얼 스테레오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 방금 했던 거에 2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소스 채널 1, 2 마이너스 10db로 되어 있죠. MS 모드는 오프로 되어 있고 당연히 뭐 오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이니까 이게. 자, 이제 녹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2번 채널. 이거는 마이크를 1번, 2번 다 꽂아주고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꽂았습니다. 마이크를 꽂을 때는 항상 이게 마이크 팬텀으로 가 있지 않게 꽂으시면 돼요. 이 나머지는 꽂혀 있으면 돼요. 돌아가 있고 스위치가 도입된 상태에서 꽂아볼게요. 꽂고 전기를 올립니다. 이제 그럼 또 팬텀을 쓰겠느냐 그러면 yes 하고 한번 올려봅니다. 자, 지금 1번하고 2번 채널이 올라가고 있죠. 1번 채널은 요 마이크, 2번 채널 요 마이크 제가 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마이크 2개 쓰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번 채널에 마이너스 10이 요 위에 거고 2번 채널에 마이너스 10이 요 밑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파일 열어보면 뭐 나오겠지만 파일이 2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얘 하나, 얘 하나 해가지고 아마 그냥 열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녹음하셔가지고 그러니까 1번 이렇게 채널이 총 4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파일이 1개, 2개로 되어 있을 거고 제일 처음에 모노로 녹음했던 거에 파일 용량이 총 4배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스톱하고 듀얼 스테레오입니다. 그게 방금 했던 게 이제 4채널입니다. 4채널은 뭐가 다르냐, 방금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이제 채널이 총 4개가 생긴다는 건 비슷한데 그 다음에 채널 1, 2, 인이 스테레오고 이거는 이제 채널 1을 소리를 녹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뮤트로 해가지고 기록하겠다는 거고, 이거 채널 2번 뮤트. 뭐 보통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스테레오를 하고 MS 모드는 다 오프고 제가 했다. 4채널 스테레오. 그러면은 사실 뭐 얘도 스테레오죠. 3, 4번도 보통 스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제 무슨 마이크예요? 무슨 마이크의 출력이 모노예요. 듀얼 모노로 나오거든요. 끝에 듀얼 모노 맞나? 듀얼 모노 맞아요. 듀얼 모노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꽂아주면 활성화가 되겠죠. 이제 여기 소리가 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는 거거든요. 마이크 테스트 1, 2, 3, 1, 2, 3, hello. 마이크 테스트 1, 2, 3, 1, 2, 3,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게 따로 제가 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3, 4번이 레벨이 낮춰져 있었네. 이게 지금, 방금 소리가 좀 안 들어왔던 건 이게 레벨이 좀 낮춰져 있었어요. 레벨 맞추면 제가 좀 바로 들어가서 하고요. 지금 레벨이 전체적으로 안 맞거든요. 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녹음 레벨 설정하는 거는 좀 바로 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4번은 보시다시피 막대기가 똑같죠.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듀얼 모노라서 그래요. 이게 모노 마이크거든요. 와이리스는 모노예요. 소리 채널 한 개만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데 걔를 양쪽으로 복사해가지고 소리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스테레오 마이크, 로드 비디오 마이크나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 뭐 이런 것들을 넣으면 똑같이 이렇게 모노가 이렇게 올라와요. 다만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를 넣으면은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다르겠죠. 3번하고 4번이 이제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어갑니다. 스테레오 마이크들은 마치 얘 2개처럼 얘는 모노 마이크 이렇게 모노인데 2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스테레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 자 한번 꺼볼게요. 4채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단점이 1번, 2번이 파일 1개, 3번, 4번이 파일 1개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믹싱실에서 딱히 뭐 좋아하지 않겠죠. 믹싱실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1번 채널 모노, 2번 채널 모노 이렇게 파일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파일 2개니까 다 쪼개서 주는 게 좋은데 이거 쪼개는 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강의를 한번 할게요. 간단하게. 쪼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됐고, 일단 4채널까지 설명을 다 드렸네요.
일단 레코딩 모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모노 채널 1개 마이크, 이런 붐 마이크 1개를 녹음하는 거, 혹은 붐 마이크 2개를 넣어서 이게 붐 마이크 2개를 넣어서 녹음하는 거, 혹은 붐 마이크 2개에 무슨 마이크 1개를 넣어서 녹음하는 거, 4채널을 그렇게 녹음하시면 돼요. 혹은 붐 마이크 1개에 무슨 마이크 2개, 이렇게 되겠죠. 혹은 나중에 믹서 출력을 이게 2채널 받아가지고 총 4채널까지 녹으면 됩니다. 녹음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썼었는데. 그리고 뭐 이게 둘 다 무슨 마이크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마이크로 오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되고, 이게 믹서 출력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2채널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 다음 메뉴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풋 세팅. 자, 인풋 세팅을 하이로 돼 있죠. 하이는 이제 NTG2나 이게 레코딩 레벨이 낮은 마이크는 하이로 하시고요. 하이, 미드, 로우인데 이거는 출력이 좀 센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미드로 할게요. 미드로 해야지 맞아요, 사실. 그 다음에 리미터는 모노. 각자 모노라는 거는 리미터는 각자 이거는 안 쓴다는 거고, 소리가 이제 피크를 칠 때 거기서 좀 깎아주거든요. 눌러주는 거죠. 피크를 치려고 소리가 막 찢어지려고 하면 그 위에서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그걸.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리미트라고 하고, 오프면은 올라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소리가 찢어지겠죠. 자,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오늘은 짧을 수가 없네요. 다 이 기능 설명을 드리려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뭐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뭐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리미터가 이제 소리를 피크를 칠 때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0dBfs로 넘어가면 소리가 찢어지거든요. 뭐 큰 소리가 갑자기 고함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뭐 드럼 소리 쿵쿵쿵쿵 하는 소리도 찢어져요. 굉장히 시끄러운 듯 안 들리는 듯 보이지만 그것도 이제 레벨 초과가 돼가지고 소리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눌러주는 건데, 오프로 해놓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모노, 스테레오는 링크를 걸으시면 안 되고, 링크는 이제 특별하게 스테레오 마이크로, 모노를 스테레오 마이크로 쓰려고 할 때 걸어두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건 아니고요. 예, 모노, 저희 마이크 한 개에 대해서 리미트를 건다는 거고, 로컷이 있는데, 이 로컷은 말 그대로 이제 전부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이크가 두둥하면 전부가 있잖아요. 그 전부는 이제 보통 40Hz 이하를 한 40Hz 이하를 극점, 60Hz 이하를 극점, 80Hz 정도 점, 120Hz 정도까지는 좀 밑으로 깎아줘도 되는데, 그 위로 160Hz, 200Hz부터 깎아주려면 이게 툭 튑니다. 이제 목소리 같은 걸 깎아주게 되면 목소리 굵은 사람의 특징이 사라지고, 또 여자 목소리를 깎아주게 되면 굉장히 세던 소리가 나오고, 하여튼 전부가 사라지는데, 이걸 전부를 보통 이제 목소리 녹음할 때하고 음악 녹음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목소리 녹음할 때는 어느 정도 한 120까지는 편하게 좀 깎아주셔도 되고, 80은 노멀 평상시에 깎아주는 거 80, 조금 더 120. 사실 이런 믹서들은 얼마까지 있지 이게? 160까지 있네요. 여기 벽치면은 로컷인데 160, 80, 160이라고 있어요. 160으로까지 해주고, 요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른 믹스들 같은 게 220, 240까지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 정도 깎아주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안 깎아주죠. 그렇게 깎아주는 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바로 사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점 쪽에서 막 공사하는 소리가 들어오고 있다 그럴 때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드라마는 바로 녹음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급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이거는 120Hz가 노멀, 제가 보기엔 노멀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사운드 디바이스의 80하고 비슷해져요. 이 소리가 타스캠이 좀 저음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깎아주면, 120 정도 깎아주면 대사는 괜찮고, 아니면 좀 뭐 그냥 난 살려두고 싶다 80으로 하고, 나는 음악 하니까 40이나 아니면 아예 꺼놓겠다, 그렇게 대략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으로 제가 80은 기본이고 120까지 해도 된다 그랬죠. 80으로 두고, 예, 뭐 딜레이 이런 건 상관없고요. 2번 채널이 또 이제 미드라고 되어 있죠. 예, 2번 채널 미드는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이크가 출력이 센 마이크가 있고 약한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가진 거는 지금 이제 출력이 센 마이크고, 출력이 약한 마이크도 있어요. AKG C568EB, NTG2 같은 마이크들은 이거 하이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 소리가 약하니까 얼마 안 들어와요. 얘는 미드로 해주고,
리미터도 얘는 켜주고 로우트도 한 80 정도 해주고 일단 이렇게 해둘게요. 제가 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세팅이에요. 노멀한 세팅. 뭐 더 이상 한다고 그래도 뭐 특별한 건 놓을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인풋 세팅 했죠. 3, 4번 계속 있어요. 이거는 소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보통 마이크가 들어가면 하이로 그 믹스에서 들어가면 로우로 해가지고 세팅을 따로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크 2 버전은 또 달라요. 마크 1하고 마크 2는 또 뭐 하이 플러스 뭐 하이 플러스가 있더라고. 또 그거는 얘도 모노 리미터를 링크 모노로 할게요. 뭐 지금 현재 모노 마이크 들어가고 있으니까 로우 컷 80 정도로 걸어두고 빠져나옵니다. 딜레이는 뭐 그냥 무슨 딜레이가 있어 나중에 맞춰주는 전문적인 기능인데 이건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렉 세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뭐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쪼개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웨이브 16비트 샘플 48 이게 이제 비디오 카메라에 예전에 들어가던 마이크 기본 세팅이었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뭐 어지간하게는 쓰게 되죠. 카메라에서 이제 예전 카메라들이 이렇게 썼었고 요즘 카메라들은 이제 좀 더 녹음 성능을 좀 높여놨는데 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전의 세팅이고 요즘에는 뭐 24로 많이 합니다. 웨이브 24. BWF로 해두셔도 돼요. 이거는 약간 좀 포맷이 좀 달라진 건데 내부에 기록할 수 있는 뭐 헤드에 정보를 많이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BWF로 해두면 부가적인 정보가 좀 들어가는데 딱히 뭐 쓸모는 이게 부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입력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그래가지고 웨이브로 해둘게요. 그냥 웨이브 16비트인데 24비트 24비트로 하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얼마였더라? 96인가 100인가 굉장히 넓어져요. 16비트로 하면은 이 폭이 좁은 데다가 이렇게 좁은 데다가 막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24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넓어지죠. 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운드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은 소리들을 막 이렇게 되는데 큰 소리들은 요 위에 올라가는데 작은 소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소리들까지 기록할 수 있게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빠른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리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옆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있죠. 저게 제가 보자. 마이너스 한 40이라고 붙이죠. 보통 지금은 마이너스 40에서 45 사이인데, 안녕하세요. 하면 지금 이제 이 소리가 지금 한 마이너스 3dB까지 올라갑니다. 그 진폭이 무려 35dB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마이너스 50이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고함을 지른다. 옆에서 막, 와로 떠든다. 그럼 그거는 그 0을 지나가지고 한 플러스 20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무려 진폭이 70dB가 됩니다. 엄청나죠? 심지어는 현실에서는 70dB 이상의 소리들도 있어요. 80dB까지 올라가고. 근데 그걸 기록하려면, 이렇게 이제 웨이브 24비트 정도 하면 다 기록이 되는데, 아까처럼 16비트로 하면 작은 소리들이 좀 희생이 돼요. 아주 작은 소리들이 묻혀버리는 거지. 이게 아주 작은 깎여버리는 거지. 작은 소리들이. 근데 사실 이 녹음기 성능 자체가 아주 대단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미 노이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데 고성능 녹음기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더욱 좋아요. 고성능 녹음기 한 100만 이상의 녹음기들이 있어요. 한 200만원, 300만원짜리 녹음기들 좋고 이거는 저기능 녹음기들에서 이렇게 하나 상관없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후반에서 편집하기가 좀 더 용이해진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서 용이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카메라 사운드하고 바로 연결해서 할 때면은 16, 섞어서 할 때는 16으로 하시고 따로 뭐 녹음해서 쓰겠다 그러면 24로 하시는 게 가장 제가 녹음기사들이 쓰는 게 24에 16입니다. 이렇게 48에 24죠. 48kHz 샘플링 레이트 포맷이 24비트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내려볼게요. 사이즈는 뭐 파일 하나 사이즈가 2기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타이머 뭐였지? 꺼놓고요.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니터가 이제 이게 기능이 어떤 거냐면 ON으로 해둘게요. 자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껐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도 소리가 들어가죠. 소리가 들어가죠. 소리를 특별하게 이게 녹음 스탠바이 버튼 안 눌러도 지금 소리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서, 그 뭐라고 하지, 믹서로서의 모니터 기능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녹음을 안 해도 소리가 들어오면 소리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그 들어오는 소리를 이런 이런 라인아웃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죠. 케이블 연결해주고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카메라 이 케이블을 이런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카메라 연결해 가지고 레벨 맞춰 놓고 켜두면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 소리가 만들어져 정폭이 돼 가지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카메라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예. 쓰고 모니터 다 이게 뭐죠 이제 프리렉이 2초죠. 2초 프리 레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레코딩이 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 온인데 특히 동시 녹음에서는 이제 이 끌게요. 모니터링 끄고요. 모니터링 되는 거 오프하고 프리렉을 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온을 하면은 눌러볼게요. 제가 소리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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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르면은 어디 갔죠? 시간이 안 들어가구나. 눌렀죠? 3, 2부터 바로 시작했죠. 4, 5.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빼볼게요. 1, 2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ON을 해주면 2초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내부에 버퍼가 있는데 그 소리를 미리 앞에 놓은 소리를 메모리 카드나 어디 다른 데 기록을 했다가 그 소리를 버튼 누르는 순간 이거 아닌가? 켰나요? 네, 맞네. 이쪽 2초 여유는 둬야 돼요. 버튼 조작 다 하고 2초 여유는 두고 1초, 2초 지났죠? 하면은 이제 이렇게 2초 앞의 소리들을 녹음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현장에서는 유용하죠.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치는데 슬레이트 치는 소리를 뭐라고 영화 현장에서는 이제 슬레이트를 딱 치게 되거든요. 1에 2에 3, 뭐 씬 3에 컷 2에 테이크 1 이런 식으로 이제 슬레이트를 치는데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미처 못 잡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있다가 못 잡은 거예요. 뒤늦게 눌러도 2초 거슬러서 이제 녹음되고 다른 녹음기들은 제가 쓰는 게 줌 F8이 이제 6초 정도 거슬러서 녹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레이트 다시 치라고는 요즘 말을 잘 안 해요. 6초 안에 제가 버튼만 누르면 6초 이전에 소리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내부에 버퍼에 저장할 시간이 2초나 6초가 있어야 되는데 껐다가 켰을 때 바로 누르면은 버퍼에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프리 레코딩이 안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다른 용도로 플레이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버퍼의 내용이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를 경우에도 2초, 6초 그간의 사전 소리가 녹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전에 감으로 알고 있고 약간 좀 경험을 쌓다 보면 저절로 좀 알게 되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통해서 좀 알아가지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렉 딜레이 이런 거 필요 없고 오토톤, 톤셋 필요 없고 슬레이트 키 다 필요 없고 사실 이거는 다 요 녹음기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법령적인 기능은 아니고 뭐 삐 하는 소리를 내부적으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싱크 맞추기 좋으라고 해놓은 건데 이게 녹음기에 다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다른 녹음기에도 얘만 있는 거고 저는 딱히 필요 없어가지고 설명 안 드릴게요. 오토렉도 설명 안 드리고 이것도 뭐 딱히 쓰진 않고 브라우저 하면 이제 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폴드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플레이가 되고 소리가 밑으로 가볼게요. 아더스에 제일 기능이 많습니다. 인포메이션 현재 세팅 24비트에 48kHz 현재 파일 뭐 그런 거 하고 날짜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하고 1.2 파일에 대한 이제 일단 정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메모리 카드 이게 토탈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개수 8개 그 다음에 14.8 유효 용량 14.8 남은 거 14.7기가 남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토 파워 세이브 5분으로 되어 있고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노란불 오렌지불로 불 들어오잖아요. 이게 백라이트인데 이게 항상 켜주는 거.
배터리가 지금 알카다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좀 이따 니켈 리튬 이온인가 그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펌웨어인데 1.3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펌웨어 타스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제 최신 펌웨어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치네. 파일 네임이 있죠. 이 보시면 이제 171018 0009 날짜를 파일 네임으로 앞에 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타스캠 워드로 해놓으면 원하시는 글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글자를 커서를 위치시켜 가지고 어디 갔지? 커서를 위치시켜 가지고 뭐 숫자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불편해 가지고 잘 안 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날짜를 해놓고 이렇게 녹음 되거든요. 009 순서대로 집에 와가지고 이제 파일 컷 넘버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관련된 정보를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씬 넘버 1, 컷 넘버 1, 테이크 넘버 1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는 거는 현장에서 기록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슬레이터 치는 사람이 부른 번호를 기반으로 이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카운트 이니셜라이즈, 카운트를 이제 초기화하는 겁니다. 뒤에 붙은 숫자가 있죠. 9. 요걸 1이나 0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날의 녹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초기화 해주는 게 좋겠죠. 날짜를 그 폴드나 이런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초기화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볼게요. 아니, 초기화가 안 됐나? 초기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갑자기 키가 안 먹히는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는 확실치 않은데, 이거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르고 yes라고 엔터 yes라고 되는데 이걸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기계에서는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버그가 살짝 사실은 약간 있어서 오래 쓰다 보니까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그 날짜 시간 맞추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리모트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어요. 기기가 그걸로 이제 원키에서 이제 레코딩 버튼 누르고 막 그런 건데 그거 설정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고, 오토 파워 세이브, 백라이트 노란 거 아까 이런 불빛이 얼마 정도 올라올 건지를 하는 거고, 컨트라스트는 뭐 그들 글자를 진하게 하고 5가 기본이었나요? 한 6 정도. 배터리는 알카다인으로 했는데 니켈 수소 MH 니켈 수소로 바꿔놓고, 플러그인 파워 오프 팬텀 48V. 사실 플러그인 파워는 요거 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전기 어디 갔지? 여기 전기.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 주, 일부 마이크에서는 여기 전기를 또 여기서 공급을 해줘야지 작동하는 마이크들이 있어요. 자체 전원이 없는 경우에 그거 플러그인 파워라고 하는데, 그래도 플러그인 파워 해도 제가 보기에 잘 작동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다 오프로 해두고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플러그인 파워를 필요로 하는 마이크들이 이게 플러그인 파워가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엔간하면 외장 그 DSLR 마이크들은 내부에 배터리가 있는 걸 쓰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 팬텀 파워는 48V예요. 가끔 가다 28V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48V. 이니셜라이즈 누르면 전부 다 초기화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퀵 포맷은 빨리 포맷 아까 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설명이 다 끝났네요. 일단 메뉴 설명은 다 끝났고, 레코딩 여기 보면 모니터 셀렉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레코딩 할 때 어떤 채널을 셀렉트해서 소리를 들을 건지, 이거 마이크 1번이 있죠. 이거는 1번 채널만 소리를 듣겠다, 2번 채널만 소리를 듣겠다, 이거는 믹스가 된 걸 레프트 라이트 믹스가 된 소리를 듣겠다. 이거 카메라에는 여기서 이제 카메라에 그 녹음되고 있는 소리 있잖아요. 헤드폰 단자를 여기 꽂음 가지고, 여기는 이제 카메라 아웃이라고 있죠. 잘 안 보이네요. 네, 카메라 아웃은 케이블을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카메라 쪽에. 근데 보통은 이게 소리가 딱히 안 좋아 가지고 여기 있는 소리를 여기에 라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마이크로 보통 연결해서 씁니다. 이거. 그 소리가 크다 싶으면 이거 레벨을 조절하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타스캠이 요거 하고 요 소리 볼륨 조절하는 것 때문에 엄청 쓸모가 많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카메라 인은 카메라의 헤드폰 단자를 여기 빼와가지고 여기 꼽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카메라 인을 눌렀잖아요. 모니터링 셀렉트에서 카메라 인을 누르면은 여기 헤드폰 단자에서 카메라에 출력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믹서 기능인데 얘도 믹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믹서 기능이죠. 카메라에 녹음 소리를 여기서 보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잘 들어 녹음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그게 이제 믹서로서 보통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얘는 이제 좀 그런 기능도 약간 좀 축소가 되고 작아져가지고 프로슈머 정도 기능으로 축소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런 기기 설명들 여기가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셀렉트하는 거고요. 말씀드렸어요. 믹서 이거는 믹서 기능인데 이제 1번 채널을 펜 레프트 지금 1번 채널이 완전 레프트 끝까지 가 있죠. 꾹 눌러가지고 세팅을 하고 레프트 12까지 올라가 있네요. 뭐 이렇게 들어오면 1번 채널이 미들까지 올라가고 레프트 라이트 쪼개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 보죠. 2번으로 2번으로 어떻게 하나? 순서 들어가는군요. 2번을 또 이제 참 쓰기 불편해요. 사실 이 믹스를 기능을 뭐 녹음사들이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녹음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쉬운 기능이 있을 때 한 번쯤 쓸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이게 제가 라이트 3으로 잡아 놓을게요. 그걸 했다. 그 다음에 이게 레벨이에요. 레벨. 이 레벨을 얼마까지 할 건지를 쭉 한번 이 정도로 했다. 그리고 얘를 좀 더 소리를 라이트 채널을 좀 소리를 죽여보자 이렇게 했어요. 아주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소리를 하면은 나중에 믹싱이 되어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믹스 헤드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라인아웃이나 이런 데서 방금 설정한 걸로 이제 믹싱이 돼서 소리가 나가요. 메모리 카드는 레프트 라이트가 따로 이제 여기서 설정된 것으로 녹음이 되는데 이 믹싱된 방금 했던 것은 소리가 따로 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라인아웃으로 했죠. 그 소리 설정을 한 것들이 녹음이 되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방금 했던 거는 이제 레프트 라이트 소리가 섞여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소리 모니터링 하는 정도 용도고 소리가 섞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믹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필히 원래대로 제가 설정을 예제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른 설정 아니에요. 이 전문 믹스에서 보통 이런 기능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라이트 끝까지 가고 얘가 아까 얘가 레벨 100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랩트 12 원래대로 해두고 넘어가 볼게요. 이런 메뉴 들어가는 거고 퀵은 뭐 파일 지우고 방금 녹음한 거 하면 지운다든지 뭐 어이쇼 예스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파일 쪼개기 뭐 레벨 플레이 EQ 뭐 전부 다 있는데 이런 거 거의 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다 있죠? 자,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까맣게 된 게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각도 때문에 로우컷이 까맣게 돼 있죠. 반전돼 있죠. 로우컷이 걸려 있고 80Hz 리미터 켜져 있고 1번, 2번 채널 슬레이트 기능은 제가 안 넣었어요. 일부러. 아주 지금 이제 여기가 dB 36 36까지 올라왔죠. 이게 dBFS예요. dBFS 0단위까지 끝이 0이고 이게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0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중간이 요 삼각형이 마이너스 10이고 그 옆에 있는 게 6이고 그 다음에 3인가요? 맞나? 네, 맞는 것 같아요. 매뉴얼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항상 저도 이게 요 삼각형을 넘도록 소리들이 넘도록 세팅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목소리들이 가끔씩 넘어오게.
좀 넘어오게. 이게 너무 밑으로 지금 소리 레벨이 작은 거예요, 이게. 소리 레벨을 키워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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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불 들어왔죠? 불 들어왔죠? 이게 피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리미터가 잡고는 있겠지만, 안 좋은 거죠. 소리를 좀 낮춰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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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 소리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게 계속 똑같은 레벨로 말을 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비 오는 밤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막 박수 치고 그러면 소리가 엄청나게 또 크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레벨을 맞춰주셔야 돼요. 녹음할 때마다. 일단 저는 한 요 정도로 일단 넣어 놓을게요.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는, 제가 테스트만 녹음하고 있고, 실제로 카메라에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어요. 알파 7S에 내장 마이크도 소리가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레벨 볼륨 조절하는 거예요. 사운드 레벨 조절하는 거 1번, 2번, 3번, 4번 전기 조절하는 거, 끄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이게 뭐 녹화 버튼, 그리고 얘가 이제 플레이 버튼. 방금 녹음한 거 플레이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단하고. 그럼 얘가 메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고 이제 플레이 하는 걸 좀 빠르게 할 때 하는 거, 얘다가 또 앞으로 가고 뭐 그런 게 있고. 이게 기능이 거의 전부예요. 생각보다 많죠, 기능이. 사실 이거 마스터하면 다른 거는 좀 더 쉬운 농기들 많아요. 이게 작은데도 굉장히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죠, 생각보다. 자, 이제 옆에 그걸 볼게요. 1번, 2번 꽂는 데가 있고,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단자, 3번, 4번 마이크, 카메라에서 헤드폰을 떼와가지고 여기다 꽂는 거, 이건 리모트 컨트롤 나중에 기기를 꽂아서 쓰는 거, 이건 이제 카메라로 보내주는 사운드, 여기 녹음된 사운드를 카메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믹서. 이 레벨 조절하고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통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소리가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라인아웃이도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 반대편으로 가보면,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전원 버튼 꾹 누르면 전원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홀더가 있죠. 중간에 이제 오죽도 뭐 눌러도 뭐, 잠깐만요. 이게 녹음을 해볼게요. 제가 녹음 중이에요. 누가 와서 누를 것 같아. 나 화장실 가야 되겠어.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일단 이렇게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눌렀죠, 스톱을. 근데 홀드온 하면서 녹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상관없이. 아무 버튼을 눌러도 그냥 녹음 다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이제 요거 걸어놔서 가지고 누가 건드려도 무조건 작동하게. 이걸 눌러야만이 다시 이제 키들이 제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넣는 곳. 여기는 이제 전기를, 5V 전기를 공급, 여기, 뭐 방금 지금 쓰고 있는 5V 전기를 공급하거나 데이터 송신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헤드폰 단자, 헤드폰 볼륨 조절.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인아웃. 보통 여기서 이제 카메라 쪽으로 많이 가죠. 소리를 넣어주고, 이게 레벨 조절하는 거, 가는. 여기가 카메라 마이크 단자가 굉장히 소리를 작게 받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통 제가 한번 넣어보니까 한 1에서 2 정도만 가도 충분하더라고요, 소리가. 이렇게 가면 소리가 엄청 찢어집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죠. 하고 여기가 12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도 이렇게 연결했을 때 12 정도, 마이너스 12 오는지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소리가 이제 크다 작다 카메라 소리가 그러면 요걸 라인아웃 단자를 조절하는 거고, 이거는 카메라에 마이크 아웃으로, 마이크 인으로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일단 이 기능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엄청 기네요. 이게 이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고, 이걸 사실 제 블로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사로 아티클로 이제 많이 적었었죠. 사진하고 보태가지고 적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다 이야기하려니까 엄청 기네요. 방금 이제 꺼졌거든요. 이게 아마 레코딩 타임이 한 20분 정도 녹화가 되고 꺼진 것 같아요. 저절로 알아서 끊어진 것 같아요. 저절로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놓은 오랜만인데 좀 힘드네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레코딩, 이 녹음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기네요. 이게 기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녹음기가 기능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뭐 프로용 녹음기는 이보다 기능이 더 많긴 하지만 얘도 기능이 적은 건 아니고 아마추어용 기기 중에서는 기능이 많은 편이에요. 이런 기능만 좀 알아두면 다른 녹음기를 전기를 끊을게요. 이런 녹음기들은 그냥 쉽겠죠. 훨씬 쉽겠죠. 이건 내장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활용하는 용도가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믹서는 얘하고 기능이 거의 같은 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전혀 다른 건데 또 이거 설명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자, 요거만이라도 지금 제대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세팅 중에서 마이크 한 개 녹음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크 두 곡 할 때는 스테레오로 놓고 1번, 2번 채널에 녹음하기. 그리고 1번 채널이 팬텀은 마이크 플러스 팬텀. 일반 마이크 전기를 줄 필요가 없는 거는 그냥 마이크 단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단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믹서 출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와이리스 한 개 더 꽂아서 쓰는 용도로 하시면 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